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의 윤서연입니다. 저는 지도분과의 2020년도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도분과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올해 추진을 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고요. 2030년 국가 로드맵에서는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 대한 정밀도로 지도 구축, 2030년까지는 모든 도로에 대한 구축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기용 부분은 공공 분야의 비용이긴 하지만 약 200만 원 정도, 킬로미터당 200만 원 정도, 우리 갱신은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도로에 대해서 단일 주체가 이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하기에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예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반 하에 2019년 4월 26일에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갱신체계 마련을 위한 MOU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민간 14개사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과 공공의 그런 공동 노력을 위해서 지도분과가 2020년 동안 좀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2019년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던 활동들이 2020년도에는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서면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좀 의사 진행이나 어떤 의견 수렴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먼저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그러면은 이제 공동구축 체계라는 것의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민간에서 원하는 사양의 데이터를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하는 정밀도로 지도 구축 시범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책적인 연구를 하는 정밀도로 지도 공동구축 추진 방안 연구가 2개가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병행해서 이 연구 과제는 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립대, 국토연구원, 현대 MN소프트 그리고 국토정보공사가 참여를 해서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좀 모색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분야가 있었는데 정밀도로 지도 구축 효율화, 그리고 갱신 효율화, 그리고 데이터 활용처 다변화였습니다. 데이터 활용처 다변화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를 위한 도로대장, 그리고 국가 공간 정보에 대해서 정밀도로 지도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구축 효율화, 갱신 효율화를 위한 방안과 그 조직에 대해서 좀 고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리원에서는 분기별로 MMS를 다시 측정을 해서 매월 이제 정밀도로 지도를 갱신하는 그런 갱신 방안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좀 이런 방법은 도로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이후에 탐색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데이터에 반영되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좀 모색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테스트한 것은 민간에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변화 탐지를 하는 센서를 또 동일한 민간사에서 운영하는 공유 차량에 장착을 해서 좀 지속적으로 변화 탐지를 해보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지는 못했고요. 이런 방법론을 모색하고 이런 민간의 변화 탐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도로대장을 갱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여기서도 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항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좀 필요한 것은 이제 도로관리청에서 공사 정보를 사전에 공간 정보 제작하는 곳에서 제공을 해서 도로에 일어나는 변화와 차량에 탑재되는 데이터에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체계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 사항으로 자율주행차법 시행령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자율차 자체가 이제 변화 탐지 센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아진 갱신 정보를 변화 정보 공유 플랫폼이라는 어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정밀도로 지도에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제안 사항을 이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의 효율화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2030년 국가 로드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도로를 얼만큼으로 잡을 것인가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딜이 발표되면서 2022년까지 일반 국도 14,000km를 이제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방향성으로는 시외를 제외한 구간은 공공에서 먼저 구축을 해놓고 시내 구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향후에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구축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의 효율화는 그렇게 민간과 공공이 좀 분담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공동구축 체계라는 것이 이제 민간과 공공에 대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한 또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 인증 기능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특화된 어떤 조직으로 2원화 혹은 3원화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공동 구축과 갱신을 그럼 어떠한 형태로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의 사례와 같이 민간 공공 투자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이것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건 빨리 시작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구축을 하면 그만큼 이제 갱신을 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적정한 양의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하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를 만드는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처럼 한정된 시간 동안에 정밀도로 지도의 목표 물량을 구축 갱신하고 이후에는 좀 기존 산업계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드는 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데이터의 좀 공공성을 강조를 해서 민간 비영리 법인을 해서 추진을 하고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그런 방식을 검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교통정보센터처럼 공공기관 내에서 조직을 설치해서 공동구축체계 업무를 수행하고, 여기서 중심이 되는 그 정밀도로지를 구축하면 나머지 이제 부가적인 혹은 어떤 추가적인 밸류를 추가하는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대안으로는 추후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되면 그건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을 좀 주요한 대안으로 검토를 했고, 혹은 이제 데이터의 공공성을 좀 강조를 하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도 좀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21년에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사와 접점을 이루면서 향후 이제 공공 분야에서 정밀도로 지도가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디지털 뉴딜로 정밀도로 지도 구축이 계획이 앞당겨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으니 중요한 건 이제 방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갱신을 효율화하는 것이 앞으로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 4월 달에 MOU가 추진이 되었는데 이미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기술 환경이나 민간 부분에도 지형 변화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밀도로 지도 관련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